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먼저 두 분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이니까요. 내일 윤리위 징계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내일 굉장히 다들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내일 윤리위는 좀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내일 일단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 같다. 네. 하는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요즘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발언하시면 대략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속보다는 정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시간을 갖더라도 그야말로 정확한 근거가 좀 확보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도 최종 결정은 안 내리고 일단 이준석 대표 의견 청취도 좀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친 다음에 일단 연기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수사 결과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윤리위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무비서실장에 대한 결과는 확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징계가 개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정무실장이 징계를 받으면 만약에 그럼 이준석 대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정무실장 이준석 대표가 지시를 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 녹취록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먼저 그 이사라는 분하고 통화를 해요.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김철근 실장이 그분하고 또 통화한 녹취록이 있거든요. 내려가니까 만납시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면 김철근 실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준석 대표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김철근 실장 입장에서 만약 본인이 징계를 받더라도 선을 긋겠죠. 나는 그걸 한 적이 없고 그냥 내 단독적으로 7억 원이라고 하는 계약서에 사인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나 일반인이 볼 때는 그걸 과연 그렇게 보겠냐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지시를 받고 내려가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유서 받았잖아요. 성상납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썼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만 나와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윤리위는 내일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직접 소명을 듣겠다는 입장인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의 대가로 줬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시계를 확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2013년 8월 15일에 이 대표에게 박근혜 시계를 선물 받았다. 그리고 어제 해당 시계 실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시계가 나온 시점과 줬다라는 시점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 차단하고 있죠. 말이 서서히 안 맞기 시작한다. 8월 15일에 처음 독립유공자들에게 나눠준 시계가 어떻게 7월에 먼저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김성진 대표 측 변호사는 관련 증거들을 취합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앞으로 문서를 써서 내겠다 이렇게 밝혔죠. 과연 저 시계가 얼마나 증거력,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 시계 자체만 가지고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냐 의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도 약간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8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처음 독립위원장에게 배부가 됐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작은 그 전에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월에 사실은 처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시계를 안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래도 필요해서 소량이라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꼭 배부를 합시다. 라고 해서 7월쯤에는 아마 내부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월에 만드는 게 정해졌다고 하면 그리고 소량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시계가 갖고 있는 가치는 그만큼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만약 김성진 대표라는 분이 그걸 알았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알아서 이준석 대표한테 그 당시 이준석이 이제 그 당시에는 최고위원이라고 최고위원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 어쨌든 부탁을 해서 받았다고 하면 김성진 대표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없어요. 당시 비대위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혀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만 그 상황에서 시계가 증거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대까지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고, 다만 정황적으로 봐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좀 구체적이에요. 어느 식당, 어떤 식당, 또 실제 뭐 여성들의 사진도 보여줬다 예컨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업원이나 옆에 있었던 분이 이준석 대표를 봤다고 증언하는 증언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는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윤리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이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이게 한계라는 것이고, 또 이번에 윤리에서 다루는 건 성접대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증거인멸 교사 문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하는, 즉 그 김 대표가 제출하는 자료가 크게 윤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직접 윤리위에 나가서 진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윤리위가 이걸 수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직접 뭐出석시켜서 그쪽 의견까지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함축하는 것이 꽤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일단 신속보다는 정확을 사인을 주는 겁니까? 했던 게 이제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확이라 한다면 결국 이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제보를 받아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한다면 최근에 어찌됐건 뭐 그쪽에서도 지금 여러 이런 이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경찰 수사가 좀 진행되면서 그 수사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보도를 계속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도를 이제 수사 관련한 그 혐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이 어찌됐건 보도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내쫓았다 이거하고 이준석 대표가 상황이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건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쫓아냈다 또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쫓겨났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건 굉장히 후폭풍이 크게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혐의 내용을 보니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당 차원에서도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유죄 판정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때 또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 하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가 조금 더 보도를 타고 이것이 이제 뭐 국민의힘의 이제 당원들 내지는 뭐 심지어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에게조차도, 그 팬덤에게조차도 이거는 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건 뭐 법적 판단 이전에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부담이 훨씬 덜할 수 있는 거죠,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정확한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사실 한번 밀려서 내일인데 다시 내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신데, 이 대표는 어제 방송에서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SNS에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손절이 웬말 익절이지, 이게 주식 용어죠. 손절은 손해를 보고 그냥 주식을 파는 거, 익절은 이제 이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거. 뭐 저도 요즘 손절해야 되나 주식 고민이 많은데, 글쎄요,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이 나를 대표로 써서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봤다, 그리고 이제 버리는 거다, 익절이다, 이렇게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운명, 버려진다라는 운명을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런 표현 썼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전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벌이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공격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 그리고 간장,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지목을 지금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므로 해서 당내에서 친윤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비윤계들 사이에서조차도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격 대상을 좀 특정을 짓고 예. 바로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 몰아세우는 거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지금 펼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TV 틀면 뭐 나오는 분이죠. 박지원 전 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준석 대표가 토사구팽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 지금 본인도 지금 이종우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토사구팽 프레임이죠. 이걸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가 토사구팽 당한다, 버려진다. 여론전 펼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 본인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여론밖에 믿을 게 없어요. 예. 그 전까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의지했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어떤 신호를 보냈었는데 우호적 제처를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전 비서실장이 지금 대표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의지할 게 여론밖에 없구나. 결국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이란 말도 하는 것 같고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윤핵관이 공이 있는 본인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의지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윤리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회에서 본인을 징계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여론이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물론 본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서 서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윤핵관도 거리를 두죠. 당내 중진급이나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까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게 했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나 여론에 호소를 해서 핍박받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여론을 움직여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대표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성상납 의혹 뭐 이런 관련 얘기가 거론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죠, 당연히. 당정협의회는 뭐 정책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을 걸끄러운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당정협의회나 이런 건 이제 공식적으로 있는 모임이니까 그거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고 안 하고가 크게 무슨 뭐 이 윤리위원회 관련된 문제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표로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요. 또 당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지만 정부에서 오신 분들 뭐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무슨 윤리위 문제와 연관돼서 생각을 했겠어요. 저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경제 문제예요. 당장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당연히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했을 거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을 것이고 아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주 내용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최진모 교수 말씀하셨듯이 뭐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하면서 윤핵관에게는 화살을 겨누고 또 윤 대통령에게는 뭐 SOS를 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좀 구애를 하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뭐 선을 긋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자기 발등에도 사실 불이 떨어졌는데 이 대표를 바라보는 본심은 뭘까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는 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인사 문제였죠. 그건 뭐 여론조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당 내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들 이것도 적지 않게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임기 초반에 윤석열 정부가 순항하려면 당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이 협조하기는커녕 지금 뭐 내분에 휩싸여 가지고 전혀 지금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찌됐건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지금 현재의 최종 책임자는 대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당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그거를 수습을 하면서 뭐 이제 당정 원팀 정신도 좀 강조를 하면서 어찌됐건 집권 초반에는 뭐 일단 이 새 정부가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은 이제 뭐 이 대통령실에서 뭐 정보도 공유 안 하고 뭐 그러고 있어서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찾기 나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고 본인 오로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본인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 활동만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하루 앞으로 남았는데요. 그건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